봅시다. 뒤에 계산이 좀 구조만 일단 gx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요. 일단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래. 근데 x가 t보다 큰 순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t, ft를 지난 직선이야. 일단 얘도 fx에다가 t 집어넣으면 t, ft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일 거야. 그러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적분 가능성은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디서 대체 t가 잘리느냐 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t의 범위도 나와 있어요. 0에서 2 사이야. 만약에 t가 이쯤 위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가 t, ft야. 그럼 이 gx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둘러싸인 병의 넓이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극대에서 떨어지면 꽤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극대일 땐 기울기가 몇이죠? 0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1인 순간으로 이렇게 꽂아버린다면 이쪽 부분에서 넓이의 손해를 보지 않니?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가장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얘의 넓이도 동시에 챙기면서 얘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추론이에요. 오케이? 이걸 약간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생각하면 돼. 산을 올라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쪽으로 쭉 떨어질 건데 어디서 떨어지는 게 가장 넓이가 가장 넓을 거냐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산을 뚫고 막 내려가면 그것보다는 바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제일 넓이가 넓을 것이다. 근데 잘 들어. 심증은 맞아. 물증은 정확하게 여기가 접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얘네가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의 넓이가 여기에서 떨어질 때 넓이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이제 일부 장기고 친구들은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었대.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이때였던 것 같아. 기억으로 풀었던 애들이 꽤 많을 거라고. 이유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한 애들이 태반이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자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t, ft인 상황이잖아.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여기라고. 근데 그 넓이를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여기의 값이 t고요. 여기의 값이 0이고 여기의 값은 내가 몰라. 맞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놈의 넓이 더하기 요놈의 넓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넓이를 s라고 한번 표현해볼게. 그럼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0부터 t까지 fx dx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거야, 맞지? 근데 문제는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문제인 거야. 어때? 여기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잖아. 얘를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 얘는 기울기가 몇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똑같아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잖아. 그러면 내가 밑변과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가 뭐죠? ft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뭐라고 볼 수 있어? 2분의 1 ft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잘 봐. 내가 이렇게 표현한 s는 사실 함수야.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t의 값이 바뀌면 따라서 얘의 넓이가 달라질 테니까. 인정해? 잘 들어. st라는 요 함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 맞지? 그러면 내가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그거는 극대죠. 맞아?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값은 극대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극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미분했을 때 얘가 뭐가 되지? f t가 되죠.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뭐 돼? f t f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요거 합성함수의 미분을 굳이 안 쓰더라도 곱미분으로 증명해도 요거 나오는 거 맞잖아요. 문과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사실 ft로 묶었을 때 얘가 1 플러스 f 프라임 t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결국 극대일 텐데 t가 0에서 6 사이의 값을 가지다 보니까 ft라는 놈이 0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가 0일 때가 최대인 거야. 그 말은 뭐다? 내 예상대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의 t의 값이 결국에는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극대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까지 이해됐을까요? 괜찮아?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짓거리는 이제 얘가 대체 언제 마이너스 1이 될 거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때? 무한 계산 지옥에 이제 빠지는 거야. 좋댔다. 9분의 1로 전체를 묶었을 때 저 새끼 앞미분 가운데 미분 그냥 정리하자. 왜냐면 x가 있으니까. 맞지? 9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더하기 54x 그놈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자. 뭔 소리야 미친놈아. 미분해야지. 이게 fx죠. f 프라임 x는 9분의 1에 3x 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54가 되는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63이 0이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 0이 되는 거니까 3, 7 가능하네. 맞지? 근데 7일 리가 없잖아. t가 t는 0에서 6 사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몇이야? 3이 됐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내가 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3을 집어넣으면 되죠. 어떻게? 여기가 3 여기가 3 괜찮니? 얘는 구하기가 쉬워. 왜? 그냥 여기 값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인데 6이죠? 맞니? 이 새끼가 6의 제곱 6의 제곱 30 이 새끼는 그냥 18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맞지? 3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적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그러니까 매번 수능 나올 때마다 풀어보잖아. 이때가 딱 언제야? 그 킬러 문제 없애겠다. 그 이후에 첫 수능이었어. 나 이거 보고 뭐지? 이투스 모의고사 잘못 뽑았나? 이런 생각했어요. 사설스러웠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능이었던. 4분의 1 x 대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27x 제곱 오늘 이제 0부터 3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잘못했니? 아니야, 괜찮아. 비웃는 소리가 들리고 대양신이야, 이런 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더하기 18까지 계산하면은 4분의 129가 나옵니다. 그나마 얘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잘 들어봐. 어차피 0 집어넣으면 이거 어차피 0이잖아. 어차피 나 여기다 3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앞에 9분의 1이 있죠. 나 같으면 x제곱이 9니까 그냥 9분의 1 없앤 다음에 그 새끼 쳤어. 이렇게 낮출 듯. 두 개씩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어차피 x제곱은 어차피 9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다. 알겠지? fuck. 여기까지. 되게 괜찮은 문제야. 이거를 약간 느낌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존나 그냥 개깡패인 말이거든. 안 보이면 그건 네가 직관이 없는 거야 병신아 라고 얘기할 수 그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 근데 수학적인 직관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gifted 선물을 받았다면 신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참 괜찮은 일이지만 선물을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산타를 믿지 않아서 선물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화해서 바라봐서 수학적으로도 얘를 표현하면 좋았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뭐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적분과 넓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3번 한번 보자. 이런 문제가 좀 옛날에 많이 등장하고는 했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절대값 해석은 이제 니네들 잘 하잖아. 아닌가? 절대값을 얻기는 방법은 안에 있는 놈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양수로 빠져나올 테니까 x마 1, x마 a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x마 1, x마 a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쓰면 된다. 주시면 되겠지. 맞나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오케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a를 몰라. 얘가 x절편이 1과 a 2차 함수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a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럼 얘는 케이스가 총 몇 개야? 3개겠죠. 어떻게? a 1 근데 a랑 1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얘가 1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지. 맞지? 니네 같으면 그리면 어떻게 그리래? 내가 얘를 노란색으로 그리고 얘를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는 최고 차이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근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그려주고 싶다. 어떻게 그래? 이렇게 그리는데 x가 a보다 클 때만 그려달라고. 됐어? 근데 만약에 x가 a보다 작으면 최고 차이계수가 음수인 놈으로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는 이제 손을 떼주면 되겠죠. 괜찮아? 얘는 어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고 차이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얘는 최고 차이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a일 때부터 그려주면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얘는 최고 차이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를 a 전까지만 그려주면 돼. 그려줄 수 있겠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극대값이 1이다 라는 거야. 이 함수 극대값 있어 없어? 극대값 있어 없어? 있긴 있어. 어디야? 여기야. 1쌤 이거 미분 불가능한데 내가 극대값은 미분이랑 상관없다 그랬어? 심지어 연속이랑도 상관없다 그랬어? 맞지? 얘 극대예요. 근데 극대값이 0이지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된다. 얘는 극대값이 있어 없어? 아예 없죠? 얘는 불러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 극대값이 1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원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얘와 얘 정 가운데는 2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새끼의 값이 1이 되는 a의 값을 구해줍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딸깍으로 문제 풀 수 있잖아. 어떻게? 극대값이 1이라는 소리는 y의 값 차이가 1이라는 건데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놈 입장에서 2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용하면 여기 차이 1이라는 거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다. a는 몇이야? 3이다 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0부터 4까지 fx, dx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또 문제가 있어. 뭐? 0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인 놈을 적분해야 되는 거고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를 뗀 놈을 계산을 해줘야 돼.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문제는 감사합니다. 왜? 내가 그러면 이 그림을 얘들아 0부터 4까지 적분할 거야. 우리 그래도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알아요. 뭐지?
그릇의 넓이 구하는 거고. 근데 0부터 4까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를 보니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4야. 근데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어떻지? 완벽히 동일하지. 근데 얘는 음의 넓이, 얘는 양의 넓이야. 어때? 어차피 적분해서 계산을 하면 얘네 값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새끼를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뭘로만 계산해주면 된다?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 1번. 됐나요? 0부터 4까지 계산할 때 얘는 음의 넓이, 얘는 양의 넓이인데 그 넓이가 완벽히 대칭적으로 똑같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해줘도 되고 얘만 계산하면 된다. 아시겠죠? 할만해? 네. 8-4번 예시문항. 5월에 항상 나오는 예시문항입니다. 예시문항은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뀔 때 이제 나 수능 이렇게 한번 내보려고 라고 이제 넌지시 걸 제시해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2021학년도까지는 가형나형으로 나뉘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이제 준 거야. 그래서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 예시문항도 나왔어요. 왜? 지금 현재 고1 얘네들은 또 교육과정이 바뀌었단 말이야. 수학 상하고 수학 상, 수학 하 고1 때 배우는 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로 바뀌었어요. 공통 사회, 공통 과학 그런 거. 통합 사회지 사회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너네 수학 하 때 경우에서 배웠지? 맨 마지막에. 근데 그게 수학 3으로 올라왔어. 그 족같아. 왜? 아니 경우의 수는 원래 우리가 함수 끝나고 배우는 거였잖아. 나 함수에 대해서 경우의 수 배우는 게 많았잖아. 함수 뭐 화살표 그것도 안 나와. 뭐도 안 나오냐면 집합. 왜냐면 집합이 공통수학 2 쪽에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를 하니까 경우의 수랑 집합이랑 연결짓는 그 내용들 있잖아. 그게 안 나와. 그럼 그건 언제 해요? 그거를 집합할 때. 집합과 경우의 수. 근데 함수와 경우의 수. 함수할 때 그거. 귀신 같아. 왜 그렇게 해? 그리고 행렬이 추가됐어. 얘는 행렬을 모르잖아. 행렬이 추가됐어. 그리고 그럼 경우의 수랑 행렬이 공통수학 1으로 들어갔으니까 공통수학 2에 뭐가 나오냐면 니네 수학상에서 제일 빡셌던 게 뭐야?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이런 내용을 했지. 그게 공통수학 2로 갔어. 그게 쳤단 말이야. 공통수학 2가 그 도형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쭉 하고 그 다음에 함수하고 그 다음에 집합. 아니 집합 명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 그러니까 정신 같아. 그리고 수원. 얘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게? 대수. 수투. 얘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게? 미적분. 감히. 그리고 합통이 필수가 됐어요. 이름이 필수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합통은 필수가 됐다. 이름이 필수로 바뀐 게 아니라 합통이 필수로 바뀌고 선택 과목의 미적분이 없어졌어. 미적분이 약간 아니 학교에서 해. 뭐냐면 니네 기하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하잖아. 그것처럼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 오늘 배웠습니다. 이게 원인 거야. 이게 원인. 이거를 학교에서 A, B, C로 나누어서 내신으로 해. 근데 이게 나는 진짜 지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미적분하는 친구들 나는 내 얘기를 들어. 너네 대학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미적분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대학 수업을 하거든. 근데 니네 입장에서 생각해봐. 대학교 1학년을 갔어. 근데 내가 미적분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봐. 대학 수학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미적분 어때? 니네가 느끼기에 존나 어렵지. 양도 존나 많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대학을 가겠다. 근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때? 저기 가르쳤어. 저기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대학교에서 내 새끼들 보니까 내 새끼들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는 걸 몰라. 야, 그랬었나? 아, 나 씨발 나 무조건 B라서 모르겠는데? 지랄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구조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니네 솔직히 2학년 때 기하했지? 기하 내용 기억나? 정사형 이런 거 다 기억나? 정사형이라는 단어만 오 정사형 내가 오랜만에 보는 친구 이름처럼 사형이 이런 느낌 아니야? 저 기하 B라서 잘 모르겠네 이거 아니냐고. 근데 대학 가면 내내 미적분만 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난 무슨 이해가 안 돼. 뭐 얘기야? 예신문. 댐장 봅시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실제로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그 가영나영 시절에 그러니까 가영은 지금으로 비유를 하면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하고 확통하고 기백이라고 했어 그때. 왜냐면 기하와 벡터인데 벡터를 공간 벡터까지 다 배웠어. 근데 니네는 공간 벡터 안 했잖아. 그 저것만 했잖아. 그 평면 벡터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했어. 수능 다 배웠어. 그게 수능 응시 범위였어. 이 새끼들은 수원하고 미통기 라는 책이 있어. 미통기가 뭔지 알아?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 그러니까 미분, 적분, 통계를 한 번에 끝내는 기하가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베이직.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몰라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누나는 삼각함수가 삼각형 모양인 줄 안다고. 누나 씨발 이건 함수가 아니야. 삼각함수를 몰라요. 수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까지는 했던 거. 삼각함수는 나왔어. 수열은 했어요. 수열. 근데 여기에 이건 이제 수원 내용. 수원에 수열도 있었지만 미통기 때였나? 수원 때였나? 수열의 극한도 했었어. 수열의 극한. 미수열의 극한. 1-R분의 그 정도는 했어. 그냥 씨발 우리 이거 다 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이제 선택 과목 가면서 어때? 수원하고 수투는 다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으로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수원, 수투 한 다음에 얘들아 빡세지? 이거 하나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첫 번째로 일단 수학적 성취도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근거 없는 발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수학적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 서베이가 있어. 서베이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설문조사? 그러니까 약간 평가하는 그게 있어. 그게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로 진짜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제 수능으로 내야 되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범위가 좁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얕게 낼 수 있는 내용을 범위가 좁은데 변별력을 갖춰야 되니까 더 좁같이 내는 거야. 더 되게 깊숙하게 낼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게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 니네 뭐 한국사 같은 시험을 만약에 내신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범위가 고조선부터 뭐 어디까지라고 할까? 그냥 조선까지
조선은 좀 너무 넓고 조선 초기까지라고 해봐. 그러면 사실 낼 게 많잖아. 몇천 년 동안에 그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 주먹도끼부터 해갖고 뭐 존나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폭넓게 그냥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를 1392년부터 조선 건국이죠? 1392년부터 1446년까지는 제한해요. 어때? 세종이 그날 뭘 처먹었는지, 뭘 드셨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더 깊숙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아. 좀 그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기에 서울 강사가 뭔 얘기를 했어요. 아니 행렬도 웃겨. 나는 행렬을 했었던 세대야. 나 행렬이 있었어. 근데 행렬이 이제 행렬에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 얘네의 범위와 얘의 범위가 얘가 2배는 많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라고 그대로 생각해요. 함수의 덧셈, 함수의 뺄셈, 함수의 곱셈 할만하죠. 근데 얘는 약간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런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행렬은 덧셈, 뺄셈, 곱셈을 할 때 곱셈은 그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하거든. 근데 나눗셈을 진행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행렬을 다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역행렬이 존재해야만 나눌 수 있어. 근데 A, B, C, D라는 행렬이 있을 때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은 A-BC가 0이면 안 돼. 벌써부터 좀 지랄이죠? 그러니까 그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함수도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여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뭐 그런 처리 등등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내가 배웠던 행렬이 제가 공동성 원이 이것만 해. 나눌 수는 없나요, 쌤? 대학 가서 배워. 실제로 대학 가서 배워요. 나는 대학 가서도 그 교양을 전부 다 수학으로만 거의. 왜냐면 나는 과가 기계공학과인데 장래희망은 수학 강사야.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든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형대수 아니면 뭐가 있냐, 확률통계 뭐 이런 교양들을 들었어. 물론 그것만 들은 건 아니에요. 영화의 이해, 뭐 영화 보면서 깔깔대고 이런 것도 보고, 현대 사회와 심리학 뭐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런 건 재밌어. 수학도 재밌었어. 경제학, 경제가 얘들아 존나 재밌어. 경제도 그러니까 이게 수능으로 경제는 보지 말고 그건 미친 짓이고요. 그냥 교양으로 경제 좀 보세요. 경제 되게 재밌어. 물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걸러 들으시면 돼. 나도 수학이 좋아. 그럼 경제 꽤 재밌을 거야. 미분도 합니다. 경제학. 근데 그렇다고 미분적분을 잘하면 경제를 잘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얘네 미적분의 근간을 쌓은 게 누구야? 뉴턴이야. 뉴턴이 모은 돈 전재산을 주식으로 다 날렸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을 못했어. 근데 주식 그래핑 뭐 계산하는 게 뭐 미분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순간 변화율적으로 얘가 뭐 동향이 어떻게 될 거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뉴턴도 가자 그냥 한 거야. 근데 그냥 다 언제 푸는 거야 이거? 0A, B인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무조건 이 새끼는 0보다 큽니다.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다.
결국 얘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뭘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파악을 해야겠다. 무슨 뜻인 것 같아? A랑 B는 정해지지 않는 모든 수, 그냥 양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접근을 해봤더니 그냥 무조건 이 새끼 값이 나온 거야. 크게. 무슨 뜻이야? 힌트를 주자면 저번 시간에 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요 기억나? 기억나? 4승이면 돼. 5승이면 안 돼. 6승이면 돼.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거 의도가 뭐였어 내가?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 왜 그랬지? 여기는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라. 맞아요? 내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상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는 놈을 a부터 x까지 쭉 적분을 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양수의 값이 나오면서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얘는 증가함수거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 쟤도 봐봐. 내가 a부터 b까지 쟤를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 무조건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여기 있는 요 놈은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다.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되겠죠. 무슨 말이야?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A부터 B까지 내가 어디를 잡든 간에 A부터 B까지 어디를 잡든 간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냐? 이해가 됐어? 그럼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돼? 뭐가 이상하지 않니? 야 3차 함수가 어떻게 항상 0보다 클 수가 있어? 3차 함수 대충 저 새끼 미분해서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얘는 밑으로 이렇게 꽂아버리는 구간이 있는데 어떻게 얘가 0보다 항상 클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적분 구간이 어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건 사실 이 부분이야. 얘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가장 특이한 점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1,k-2인데 얘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를 잡고 적분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방향적으로 적분했을 때 양수가 항상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k-2가 0보다 크면 돼. 같아도 되니? 같아도 된다. k의 최소값은 2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잘 알아놔. 안에 있는 저 피적분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면은 저 새끼도 적분값도 항상 0보다 크다.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랑 결부지어서 좀 외워보셨으면 좋겠어. 넘어갔어요. 8-7번을 한번 봅시다.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요. 내가 재밌는 문제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야? 저 같은 문제야. 저번 시간에 그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5번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얘를 한번 해서 보려고. 그 전에 안에 있는 요 함수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얘는 두 가지로 나뉠 거야. 뭐를 기준으로?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FT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맞지? F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뭐야? 그냥 0이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의 FT야. 맞죠?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 물리하는 친구들 상수의 간섭, 고강 간섭을 했던 거 기억나? 금지거든. 무슨 말이냐면 FT가 0보다 크거나 같아.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갈! 하고 그냥 씨발 내려가. 얘는
fft가 0보다 작으면 2배만큼 늘리죠. 근데 내가 보니까 4차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무슨 함수야 얘? 우함수죠. 짝수 첫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럼 얘들아 잘 들어. 4차 함수가 y축 대칭이면 4차 함수가 y축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는 무조건 어떤 꼬라지야? 이쁜 엉덩이 꼬라지인 거 맞아요? 아 물론 2차 함수 꼬라지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문제로서의 가치가 잘 없죠. 이거 나온 거 본 적 있어? 잘 없잖아. 일단 W라고 생각해요. W. 여기가 Y축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X축은 지금 어딘지를 몰라요. X축이 뭐 여기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딱 접할 수도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띵겨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몰라. 맞지? 근데 애초에 문제를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기준으로 나누었다면 뭔가 어쨌든 가장 복잡한 모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요걸 y는 fx라고 놨다면 이거 가지고 y는 fx 마이너스 절대값 fx를 그린다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겠어?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그림을 그렸을 때도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함수값이 음수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밑으로 2배만큼 더 실수배가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얘를 접근하는 거야. 오케이? 잘 봐. 일단 처음 니네 힌트부터 줄게. 잘 봐. x 값은 일단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지? x 값을 0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늘려볼게. 잘 들어. 여기서 출발할 거야. 나는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접근할 거거든. 니네가 봤을 때 x가 같은 값만큼 증가하면 마이너스 x와 2x는 속도가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빠르지. 얘가 2배 더 빠를 거 아니야. 얘가 요만큼 왔다면 얘는 이만큼 갔을 거라고. 2배는 더 갔을 거야. 요거 인정해? 그럼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0부터 1 사이에서는 이 새끼가 상수래. 그러면 x값이 조그만할 때는 얘가 상수라는 소리야. 어떻게? 이 정도. 얘 적분해봤자 뭐 나와?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 상수는 사실 0이다라는 소리까지 우리가 일단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근데 얘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적분값이 0인데 1부터 5까지는 감소한다라는 걸 봤을 때는 x값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음의 넓이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음의 넓이가 증가하니까 여기 있는 음의 넓이가 점점점 증가하네. 그러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근데 x가 5보다 클 때는 어때? gx가 다시 상수함수의 값을 가진대. 그건 무슨 말이야? x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들 어차피 적분해봤자 어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저 C2라는 놈은 뭐라고 봐야 돼? 요 새끼의 넓이 S, 이 새끼의 넓이 S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C2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S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어차피 X 값이 충분히 크면 이미 얘네들을 적분 다 하고도 남았다.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넓이 음의 넓이로 들어갈 테니까 마이너스 S, 여기도 마이너스 S. 그래갖고 그 상수의 값은 마이너스 2S가 된다. 구조 파악했어? 그럼 잘 들어. 니네 요 숫자들을 보고 알파와 베타를 추론해봐. 시간 줄.
여기 있는 EX에 의해서 어차피 알파의 값은 2분의 1 아니면 1 아니면 2일 것 같고요. 베타의 값은 2분의 5 아니면 5 아니면 10일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겠지. 구해봤니? 자, 알파의 값 2분의 1 나왔다. 손 들어. 1 나왔다. 손 들어. 2 나왔다. 손 들어. 오, 그걸 잘한다. 베타의 값 2분의 5 나왔다. 5 나왔다. 손 들어. 10 나왔다. 손 들어. 체크해 봅시다. 봐봐. 내가 0부터 1까지는 상수다라는 소리는 얘는 지금 뭘 진행하는 거야? 어차피 적분해봤자 넓이도 안 나오는 새끼를 적분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0부터 1까지 얘를 진행을 하면 자 봐봐. x의 값이 커질수록 누가 더 속도가 빠르다고? 얘가 더 속도가 빠르다고? 맞지? 근데 0부터 1까지는 계속 상수를 유지한다는 소리는 x 값이 1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일단은 넓이는 0이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는 얘가 계속 요 상수함수를 훑는다라는 거잖아. 내 생각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 괜찮아? 근데 1보다 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2보다 커지면서 이제 음의 넓이를 포함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 여기는 어때? 저는 아직 안 만났는데요. 좀 늦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1부터 5까지 얘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봐봐. 얘가 걸음이 느린 아이야? 얘가 걸음이 빠른 아이야? 니네 입장에서 얘가 이미 여기에 먼저 닿았어?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중에서 먼저 도달되는 쪽은 어디야? 요쪽 아니야? 얘도 이번에? 그럼 봐봐. 얘가 이미 EX가 여기까지 도달했어. 근데 얘는 여기로 갔어? 못 갔어? 못 갔잖아. 그러면 얘가 이미 여기에 지금 멈춰 있는 거야. 저는 아직 딱 못 갔는데요. 그러게 되는 거야. 근데 X가 점점 더 커져. 그럼 얘는 왼쪽으로 더 가겠지? 얘는 오른쪽으로 가. 근데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봤자 어때? 넓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상수함수가 되느냐? 아니야. 왜? 얘는 음의 넓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넓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상수함수가 되려면 얘까지 무사히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의 x의 값이 몇이다? 5가 된다는 소리니까 얘 값이 마이너스 5에서 10이 될 때 이제 멈춘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라는 거지. 10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쭉 가다가 마이너스 5에 도달하는 순간 얘는 이미 10. 근데 이 이후로 가면 얘는 더 이상 안 만나는 거야. 넓이가 안 생기는 거야. 맞죠? 여기가 5가 된다. 볼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대칭적입니다. 사실상 fx라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식 세워줄 수 있겠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로 갖고 있어. f 루트 2는 뭐야? 여기는 x제곱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3, 46이 된다. 이 된다. 됐죠? 좀만 쳤잖아. 다른 애들 봅시다.